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단어 시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단어 5개씩 두 번 해서 총 10개 외웠었고요. 지금 앞에 뭐 뜻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뜻으로 써져 있는 거는 영어로 쓰시고 영어로 써져 있는 거는 뜻을 쓰세요. 발음 말고. 잠깐 멈춰 두시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동영상 이어가 주세요.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랑 같이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약, 뭐뭐쯤, 뭐뭐경, 거의, 뭐뭐에 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은 about 이었습니다. about. about. 두 번째, 모든, 다, 모두 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답은 all 이었어요. all. 세 번째, adult 라고 읽고요. 답은 어른, 성인이었어요. 네 번째, agree 라고 읽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동의하다, 동의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언, 충고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는데요. advice였어요. advice. advice. 여섯 번째,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정답은 active였습니다. active.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액티비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always라고 읽고요. 뜻은 항상, 언제나 였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accident라고 읽는 녀석이었고요. 사고 또는 재해 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또 하나 아니면은 또 하나의, 더, 또, 다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another 이라는 단어였어요. 열 번째, 첨가하다, 덧붙이다, 합하다. add 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다 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품사, 8가지 품사, 단어를 나누는 종류였죠.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명사, 사물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아니면은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그래서 명사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대명사가 있었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I, you, his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동사가 있었어요. 동사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서 한국어로는 뭐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얘기했었죠. 네 번째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형용사는
대명사나 명사를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어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사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부사라는 것도 배웠어요. 형용사가 명사랑 대명사를 꾸며주었다면 부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and, but, or 이런 것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감탄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전치사는 양이 좀 많아서 지난주에 따로 떼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밑에서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라는 건 단어와 명사, 대명사 앞에 쓰여서 뭐 장소를 나타내주거나 방향을 나타내주거나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at이 있었죠.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 아니면은 하나의 지점 해서 at home 뜻은 뭐뭐에로 갔죠. 그래서 홈이 집이니까 집에 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었어요. 지금 들고 있는 예시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로는 on이 있었어요. on도 마찬가지로 뭐뭐에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위에 라는 뜻도 얘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on은 표면에 접촉해 있는 상태예요. 예시로 on the desk를 들 수 있었죠. 그 다음은 in이었어요. in. 얘는 뭐뭐에 혹은 뭐뭐 안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애처럼 뭐뭐에는 맞는데 얘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in China 중국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over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over 얘는 뭐뭐 위에로 해석이 되는 단어죠. 대신에 얘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죠. 좀 더 크기를 키워볼까요? 자, over, 뭐 위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 over the head, 머리 위에. 책에는 over my head라고 되어 있었네요. 살짝 고쳐서 over my head, 내 머리 위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under 이라는 단어도 배웠죠. 얘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얘도 over가 마찬가지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 식탁 아래에 라는 뜻이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in front of가 세 개 단어가 한꺼번에 묶여서 사용이 됐었어요. 얘는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었죠. in front of 라는 뜻라고 읽었어요. 자, 뭐뭐 앞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예시로 in front of the library 도서관 앞에 이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앞에가 있으면 뭐뭐 뒤에도 있어야겠죠. 뭐뭐 뒤에는 behind 라고 읽고요. 그 예시로 behind the post 밑에다 쓸게요.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이었죠. 우체국 behind 뒤에 우체국 뒤에 라는 뜻이었어요. 읽는 방법과 발음과 뜻과 더 다양한 예시는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next to, by, beside 요 세 개가 모두 뭐뭐 옆에 라는 뜻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예시로 next to the door 문 옆에를 배웠어요. 근데 요 next 자리가 by가 와도 되고 아니면 beside가 와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next to door, by the door, beside the door 모두 가능한 거였죠. 자, 장소의 접속사 마지막이에요. between이라고 읽고요. 둘 사이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둘이 뭐가 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between A and B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온다고 했었죠. 예시 살펴볼까요? between the park 공원 and the school. 자, 보면 between 이라고 A and B의 형태로 나와 있죠. 더 파크 공원과 학교 둘 사이에 공원과 학교 사이에 그래서 between A and B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방향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의 전치사. 첫 번째로 up 이란 단어가 있었죠. 얘는 뭐뭐 위로 뭐뭐 위로. 그래서 up the stairs 라고 했었어요. up the stairs 계단 위로 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로 down 얘는 뭐뭐 아래로였어요. 예시로 down the mountain down the mountain 너무 절로 갔나요? 다시 써볼게요.
down the mountain. mountain은 산이죠. 그래서 산 아래로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into 뭐뭐 안으로. 그래서 into the classroom. 교실 안으로를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out of가 있었는데요. out of는 뭐뭐 밖으로. 그래서 예시로 out of the 빌딩 건물 out of 밖으로 이런 걸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백 예시를 들었었죠. 뭐뭐를 가로질러. 예시로는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 강을 건너. 뜻이 뭐뭐를 건너 라는 뜻도 있거든요. 강을 건너 아니면 강을 가로질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along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across가 뭐뭐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거였다면 along은 뭐뭐를 따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시로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from 얘는 뭐뭐로부터. 그래서 예시로 from 서울로부터, 서울에서부터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었죠. 자, from의 짝꿍은 to였어요. 얘는 뭐뭐로, 뭐뭐까지 라는 뜻이었고요.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우체국까지 이런 뜻이었습니다. 방향의 전치사는 두 개씩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요. up 위로가 있다면 down 아래로도 있고 into 안으로가 있으면 out of 밖으로도 있고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 가는 것도 있으면 along 뭐뭐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from 뭐뭐로부터 출발하는 데가 있으면 to 뭐뭐로 뭐뭐까지 해서 도착하는 지점까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전치사 복습하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at. 자, 뒤에가 구체적 시각이나 특정 시점이 올 경우에는 앞에다가 at 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 예시로 at 6 o'clock 딱 6시 정각이죠. 구체적 시각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t noon 딱 정오 낮 12시라는 특정 시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면 앞에다가 at을 붙여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요일, 날짜, 특정한 날을 말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on을 붙여주는 거였죠. 자, 예시로 on Monday 요일이죠. 앞에 on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on May 2nd 5월 2일 할 때도 앞에 on이 왔고요. 마지막으로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같이 특정한 날일 때도 앞에 on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교적 긴 시간이 오거나 하루에 때가 올 경우에는 앞에 in을 붙여줘야 하는 거였어요. 예시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In March 3월 달에 이것처럼 3월처럼 한 달 비교적 긴 시간일 때는 in을 앞에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하면은 아침에 하루의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교적 긴 시간이나 하루의 때에는 앞에다가 in을 붙여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before 뭐뭐 전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예시로 before dinner를 예시로 들었었어요. 전에가 있다면 후에도 있어야겠죠? after 뭐뭐 후에 해서 after school 방과 후 학교 뒤에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for이 오고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오게 된다면 이곳의 뜻은 뭐뭐 동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for 2 weeks 2니까 복수니까 뒤에 s를 붙여야겠죠. for 2 weeks 하면은 2주 동안 이라는 뜻이 됐었습니다. 되셨죠? 되셨길 바래요. 복습이 만약에 요것으로도 안 됐다면 지난주 강의를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책 쪽을 조금 건너뛰어서요. 오늘은 19쪽 문장의 종류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문장의 형식, 5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문장의 형식은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더러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않고 수업을 할 경우에는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잘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이해를 했고 못했는지를 알아야 추가적인 설명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뒷부분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울 거는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오늘은 딱 요것만 할 거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오늘은 딱 요것만 할 거예요. 얘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오늘 하루로 안 끝나고 더 해야 할지도 몰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종류. 문장은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5가지. 첫 번째는 평서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평서문. 두 번째는요, 의문문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명령문이에요.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이죠. 네 번째는 제안문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국어 시간에는 청유문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조금 더 쉽게 변해서 이젠 제안문이라고 불러요. 영어에서는 제안문이라고 불러요. 국어는 아직도 청유문이라고 하고요. 5번째로는 감탄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요 2번째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만 배울 거예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배우기는 배우겠지만요. 다음 시간에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과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그거는 만드는 게 간단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의문사. 일단 의문사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의문사가 무엇인가. 자, 19쪽 오른쪽을 보면요. 여기 의문사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책이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저랑 같이 쓰면서 하도록 할게요. 의문사라는 건요. 총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두 번째로 언제, 언제 애가 됐네요. 언제. 세 번째 어디에서, 네 번째 무엇을, 다섯 번째 어떻게, 여섯 번째 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총 6가지예요.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그게 영어에서는 의문사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누가는요. 영어로 who예요. who. 누가는 영어로 who. 그 다음에 언제, when. 세 번째, 어디에서, where. 네 번째, 무엇을, what. 다섯 번째, 어떻게, how. 아이고, how. 여섯 번째, 왜, why.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o, when, where, what, how, when. 요 6가지를 의문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녀석들도요, 요 6가지를 어떤 녀석들과 합쳤나, 어느 상황에 사용했나, 그것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아이들이 의문사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러면은 요 육하 원칙.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 6가지를 사용하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ho예요. 누구, 누가 라는 뜻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켜 누구인지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 쓰실 거라 생각하고 오른쪽 거 지금 지울게요. 다음, 제가 쓸 게 좀 많아요. 아직 안 쓰셨으면 멈추셨다가 쓰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앞에 단어 시험 봤던 거 있죠? 물론 학생분들을 믿으니까 잘 보는 것보다 멈췄다가 아는 만큼 쓰고 정답을 매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확인의 절차로 앞에서 시험 봤던 거, 직접 노트에 쓰셨던 거, 공책에 쓰셨던 거를 사진 찍어서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Who is that tall boy? Who is that tall boy? 자, who.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who. 아유, 티도 안 나네요. 조금만 더 연한 걸로 할게요. who. Who is that tall boy? Who is that tall boy? 자, 뜻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Who, 누구. is, 이다. that, 그, 저거 가리킬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tall, 큰. boy, 소년. 자,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 큰 소년은 누구입니까? 그 큰 소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큰 소년은 누구입니까? 저 키가 큰 소년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큰은요, 키가 큰 거예요. 길이가 긴 거예요. 옆으로 큰 게 아니고 위아래로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저 키가 큰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있네요. He is my classmate. He is my classmate. He is my classmate.
그는 이다. 나의 반 친구. 그는 나의 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가 큰 소녀는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의 반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보면요. 지금 소년이 누군지 물어봤죠. 요 톨보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라는 who라는 표현을 사용해 준 거 보이시죠? 답변을 할 때는 톨보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톨보이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he로. 그는 나의 반 친구입니다. 가 되는 거죠. 순서만 다른 거지 국어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Who drew this picture? Who drew this picture? Who drew? 여긴 draw가 아니고 과거형이니까 drew가 되겠네요. Who drew my가 아니죠? This picture. Who drew my pictures? Who drew? 누가? Who drew this picture? 누가 그리다. 그리다 과거니까 그렸다로 할게요. this 이 picture 그림. 자, 해석해 볼게요. Who 누가 this picture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나요? I did. I did. I did. 내가 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this picture를 그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렸니? 했을 때 내가 그렸어 라고 내가 오는 거예요. 위에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이 소년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요. who랑 톨보이는 같은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는 picture, 그림이랑 사람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is picture가 그대로 오면 안 돼요. who가 오는 거예요. 누가 왔니? 누가 그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true라고 왔어요. 자, 위에서는요. is가 왔을 때 밑에도 is가 똑같이 왔어요. 근데 왜 얘는 true가 왔는데 얘는 왜 did로 왔나요? 자, 왜냐면요. is에서 is로 오는 것은 얘가 비동사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비동사죠. is는 비동사죠. 그래서 똑같이 비동사인 is로 오는 거예요. 물론 요 비동사 am이 올 것이냐, are이 올 것이냐, is가 올 것이냐는 요 녀석이 결정합니다. 요 is 각각 앞에 붙어있는 녀석들이.
who도 is가 달라붙어야 되고요. he도 is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비동사로 왔는데 앞에 뭐가 오느냐? 얘는 앞에 who가 왔고 얘는 앞에 he가 왔기 때문에 둘 다 is가 온 경우예요. 자, 반면에요. 아래 예시의 경우는요. 위에는 through 일반 동사가 온 경우죠. 마찬가지로 did도요. 일반 동사가 온 경우예요. 비동사에는 비동사로 대답을 해주고 일반 동사에는 일반 동사로 대답을 해준 거죠. 근데 모양새가 다르죠? 여기도 드루가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렸어 라는 말보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답을 해줄 경우에는 do로 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에서는 드루가 드로우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얘도 do의 과거형인 did로 답변을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질문을 비동사로 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일반 동사가 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비동사는 무조건 비동사로만. 요거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동사만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거고 비동사로는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총 4문장 who를 사용한 4가지 문장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when이에요. when. who는 끝났어요. when. 언제라는 의미고 날짜나 요일이나 시각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예시가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 있네요.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답변은 It's July 1. 이렇게 써있네요. 자, 발음 같이 읽어보면서 쓸게요. When is your birthday? 언제니 너의 birthday 생일. 그 생일 축하 노래로 부르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하죠. 그때 birthday가 your birthday예요. 뭐 생일 축하합니다로 많이 부르지만요. 해피 버스데이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birthday예요. birthday 생일. 자, 언제 이다 너의 생일.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가 순서가 되겠네요.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자, when, 언제가 여기 사용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who도 그렇고 when도 그렇고 항상 문장의 처음에 의문사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랬더니 답변이 It's
July 1. It's July 1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 여기서 i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it는요, it, is를 줄여 쓴 형태예요. 요게 줄여서 i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줄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t, is를 줄여서 쓴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것은 이다. July 7월 1일. 나의 생일은 7월 1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죠. 됐나요? 다음에 시간이 좀 나거든. 요 월, 12개월이잖아요. 월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월을 찬찬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when 언제냐, 생일이 언제냐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는 연습, 답변하는 것도 when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자, when을 사용한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When did you buy your car? 자, when did you buy your car? When did you buy your car?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언제입니까? 당신이 사다. 뭘 사요? 당신의 차. 당신은 언제? 자, 볼게요.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차를 샀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해석이 안 한 게 하나가 남는데요. 요 did라고. 얘 아까 분명히 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얘도 번역을 해석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맞아요. 해석을 해야 해요. 자, 근데 여기서의 did는 했다라는 역할이 아니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시간을 표현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단어의 보조 역할이냐면요. 요 단어, 사다의 보조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제 너의 차를 샀니? 라고 물어보죠. 과거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했다는 과거를 덧입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변이 I bought it yesterday 라고 하죠. 자, 여기다 쓸게요. I bought it yesterday. I bought it yesterday.
나는 샀다. 그것을. yesterday. 언제? 어제. 나는 그것을 어제 샀어요.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보면요. 얘도 의문사인 when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의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니 아까는 대답을 did로 I did로 해서 일반적으로 I did로 한다면서 왜 여기서는 did가 아니고 bought라고 쓰는 겁니까? 왜냐면은 뒤에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어, 샀어 라고만 끝났으면 I did로 끝나도 상관이 없는데 언제 샀는지를 물어본 거죠, 지금? 언제 샀는지. 그러려면은 반드시 뒤에 어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해요. 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did가 아니고 반드시 샀다 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답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where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re 보도록 할게요. where 어디에 라는 의미고요. 얘는 장소를 물을 때 사용해요. 어디이면 당연히 장소죠, 뭐. 그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우리가 다 배운 표현들이네요. 자, 볼게요. Where are you from? from의 뜻이 뭐였죠? 요거 우리 앞에 전치사 배웠을 때 심지어 오늘 복습한 내용에도 있었어요.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from이 어디 있었나? from 요 밑에 있네요. from 자, 뜻이 뭐라고 돼 있죠? from 뭐뭐로부터 되어 있죠? 자, 뭐뭐로부터. 자, 볼게요. where는 어디에서 라는 뜻이었죠. R은 이다. U는 당신은. 그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질문은요, 고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고향. 사실 고향이라기보다는요, 떠나온 곳을 말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갔는데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I'm from Korea. I'm from Korea 라고 해주는 거죠. 얘는 특별하게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I'm from 부산 하고 Korea 해서 한국에 있는 부산에서 왔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는 질문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가 더 적혀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자, 아까 이 질문은요. 요 위에 질문이랑 매우 똑같이 생긴 질문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앞에 where, 어디. 의문사가 똑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do, did, do. 이 녀석이 시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인데 얘는 do는 현재잖아요. 그래서 얘도 현재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you, 똑같이 왔죠. 그 다음에 come, 여기는 come이 왔고 위에서는 buy, 사다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from, 어디에서, your car,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me은 오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걸 이상하게 썼죠? 오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온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I'm from 부산, 코리아 라고 답을 하죠. I'm from 부산, 코리아. I'm from 부산, 코리아 라고 말을 해줍니다. 뒤에 부산 코리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I'm from만 정해진 틀이고 뒤에는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우린 청주니까요. I'm from 청주,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서울이면 I'm from 서울, 코리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울 거예요. 쓰시려면 멈추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where를 사용하는 예시가 아직 남아있네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ere does she live? 얘도 지웠다가 쓸까요?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Where does she live?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그녀는 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현재예요. 더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 그러면 어디 사는지 답변을 해줘야겠죠? She lives in Daejeon. She 잠깐만요. 한 대. 자, 제가 조금 사용이 서툴러서요. 걸릴지도 몰라요.
she 다시 할게요. She lives in 대전 이라고 답을 하고 있네요. 그녀는 삽니다. 그녀는 살다. 어디에? in 대전. 자, 우리 in이라는 표현 전치사 배웠죠?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도 조금 넓은 구역을 말을 할 때 in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어요. 대전에. 그래서 그녀는 대전에 삽니다 가 되는 거죠. 그녀는 대전에서 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hat이에요. what은 what 무엇 뭘 무엇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거를 단지 뭐 가리키는 대상이다, 목적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려운 거지 무엇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당신은 가지다. 당신이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도 여기 있는 do도 마찬가지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현재네요. 자, 시제를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do는 what 뒤에 붙어서 그냥 일반 동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원래 what 뒤에는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건너뛰었죠. 형식, 문장의 형식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현재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돌아옵니다. I want some flowers. 잠깐 나눠놓고 I want some flowers. I want some flowers. 나는 원한대요. 아유, 가지다라고 했네요. 이거 원하다예요.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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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하다. some 조금의 flowers 꽃. I want some flowers. 나는 조금의 꽃을 원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꽃 조금 원해. 나는 꽃을 좀 원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나는 꽃을 좀 원해 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욕심이 좀 과했는지
여기 how 형용사 부사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how랑 why까지만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은 how예요. how가 올 차례입니다. how. 아까 어떻게 라는 뜻이었죠. 상태나 방법. 어떻게. 오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둘 다 how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 예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아이코. How is the weather today? 뜻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다. 더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weather, 날씨. 오늘. 자, 살펴보면요.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자, 비슷한 표현으로요.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쓸 자리가 없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할게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얘도 오늘의 날씨는 어떻니? 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조금 특이하게 앞에 what을 사용했죠. 여기서의 like는요,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뭐 같은 이란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는 무엇이니?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어떻니?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이 It's sunny 라고 되돌아와요. It's sunny. It's sunny. 얘 아까 it is를 줄였다고 했죠. It's 얘로 하면 너무 연하죠? It's sunny. sunny는 맑은 이란 뜻이에요. 맑은. 맑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를 사용한 두 번째 질문 있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였죠. 상태. 어떻니? 라고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해석만 조금 달라지니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거 설마 혹시 지워도 괜찮을까요? 물론 저는 지울 거예요. 그니까 지우기 전에 쓰시길 바랄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sunny. 지우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저 개인 전화번호로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 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면요, 수업 영상 뭐 댓글 쓰기라고 있을 거예요. 댓글 쓰기를 누르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어요. 댓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글에 대해서 뭔가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애드 하는 거죠. 우리 영어 배운 거에 의하면요. 그러면 거기다가 쓰시면은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리기도 편하고 그러니까요. 물론 알람이 다 와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 주셔도 되고요.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 주셔도 되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할 차례예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읽습니다. 자, 어떻게 당신은 가다. to 전치사 배웠어요. 어디에 라는 뜻이었고요. school은 학교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당신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이렇게 왼쪽에는 반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의문사인 how가 사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I go to school by bus 라고 돼 있죠. I go to school by bus. 아이고,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갑니다. 간다. 가다. to 어디에? 학교. 그 다음에 by.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 by는요, 뭐뭐 옆에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때 by는요, 해석이 달라요. 뭐뭐에 의해 라는 뜻이에요. 버스는 똑같이 버스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버스에 의해 갑니다.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학교에 버스에 의해 가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수단, 어떤 교통수단에 의해서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b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얘도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예요. 자, 오늘 마지막 why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직 안 쓰셨다면요. 잠깐 멈추셔서 쓰시고요.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라 힘드신 거 알아요. 스스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공부하는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나치게 친절해서 하나씩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단 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됐네요. 맨 처음 수업에 단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단어를 요 발음을 안 써드렸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스스로 읽을 줄 아셔야 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한두 달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꽤 오래 했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게 아이들 마냥, 완전 애기들 마냥 습득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 그 교실에 붙어 있는 표 있잖아요. 그 발음표요. 그 표를 보고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면은 사실 한글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검정고시 시험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발음 공부를 발음이 어떻게 읽히게 되는지,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맨 처음 수업에서는 안 써드렸던 건데, 당장 검정고시가 코앞이니까요. 써드리기는 써드립니다만, 스스로 읽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6번째, why. 왜 라는 뜻이고요. 이유를 물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짝꿍이 있어요. 짝꿍은 because예요. because. 자, 얘도 굉장히 많이 본 단어 중에 하나죠. 심지어 얘는 어디서 봤냐면요. 접속사 공부할 때 봤어요. 접속사니까 첫 번째 강의에 있겠네요. 필요하시면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띄워 놓을게요. 제가 사실 띄우는 법을 모르는데 연구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여기 회색 창이 뜨게 해볼게요. 그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같이 보면요. Why was he late? Why? 꼭 하나씩 더 지워요. 그게 문제예요. Why was he late? 발음 같이 볼게요. Why was he late? 왜? 이다. 얘도 비동사예요. 그는 늦다. 정말 제가 왜 실수한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는 늦었습니까? 얘 늦다라고 하지 말고 좀 바꿔 쓸게요. 늦다 말고요. 늦은으로 바꿔 쓸게요. 왜냐면 얘는 형용사거든요. 왜 그는 늦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because he got up late. Because he got up late. 왜냐하면 그는 자, got up을 통째로 기억을 해두세요.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근데 언제 일어났냐면요. 늦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질문이 지금 왜 늦었니? 그는 왜 늦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 왜냐하면 이라면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짝꿍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 누가 who부터 시작해서요. 왜, why까지
여섯 가지의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단어 외우는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요 6가지 의문사가요. 다음 시간에 배울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요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붙여나가는 게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7번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어요. 뒤에 지금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문제에도 요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요 의문사 6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의문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의문사에는 6가지가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총 6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 제가 한번 뽑아서 같이 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발음은 안 써드릴 거고요. 궁금하시면 앞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who. 첫 번째 누가 who였어요. who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오늘 배웠던 예시 중에 하나는요. Who is that tall boy? 저 키가 큰 소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누가? 라는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when. 언제 라는 의미였고요. 날짜나 요일이나 시각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묻는 표현 배웠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라고 질문하는 표현이 있었죠. 세 번째, where. 어디에 라는 의미였고요. 장소. 어디서니까 당연히 장소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 where are you from?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what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라는 표현을 배웠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how, 어떻게 라는 표현 배웠고요. 대표적인 질문으로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배웠어요. 날씨를 묻는 표현이었죠. 얘는 상태, 요 날씨의 상태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방법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why, 왜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why의 짝꿍은 because가 있다. because가 있다 라고 아까 배웠었어요.
why를 사용한 표현에는 why was he late?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는 왜 늦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됐죠? 자, 이제 오늘은 의문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6가지 의문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단어, 오늘의 단어 5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answer. answer. 대답, 회신, 해답, 해결책, 그리고 대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nswer. 자, 제가 지금 answer라고 써놨는데요. 뒤에 R 발음이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래서 answer 이라고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arrive. 도착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다. 대전에 도착했다. 부산에 도착했다. 이런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arrive. 아니면 우편이 도착했다.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arrive. arrive. 세 번째, ask. ask. 자, 묻다, 질문하다. 요 ask, 묻다는요, 질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도착하다는 제가 왜 써놨을까요? 책에 있었나요? 잘못 썼죠? 도착하다가 아니네요. 부탁하다예요. 저도 지금 보면서 이게 왜 있나 그랬네요. 부탁하다입니다. 도착하다 아니고요. 책에는 부탁하다라고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괜히 잘못 썼어요. 그래서 ask, 묻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bad, bad. 안 좋은, 뭐뭐를 잘 못하는, 서투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는 go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쵸? good. 그 good의 반대말이 되는 게 요 bad입니다. good의 반대말이에요. 잘 못하는, 안 좋은, 서투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단어는요. bank입니다. bank.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둑이란 표현도 있어요. 그 댐처럼 물을 가두는 거 있죠? 그 둑 맞습니다. 은행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bank라고 해요. 자, 오늘의 단어 5가지 answer, alive, ask, bad, bank 5가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5개 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단어 시험 봤던 10가지 단어 있죠. 만약에 앞에서 단어 시험을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스스로 한 것과 스스로 할 때는 혼자서 하실 때는 뭐 연필이나 검은 볼펜을 사용하셔서 하시고 나중에 정답을 매기실 때는 빨간색으로 해서 내가 맞은 건 뭐였고 틀린 건 뭐였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목요일날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과학 수업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어 1시간, 과학 1시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